이런 형태 갖다가 조화 수열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합에 대한 부분에 조화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는 조화급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 조화급수는 분명히 여러분 보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녀석의 극한값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요. 이게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뭐냐? 발산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이 녀석을 볼 때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4분의 1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두 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n분의 1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랑 비교하냐면 자, 1인데 1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죠? 자, 이 3분의 1보다는 누가 4분의 1이 더 작죠? 분모를 갖다 내가 더 크게 했잖아. 분모를 더 크게 하면 작게져야 되는 건,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또 버벅거리는. 자, 여기서 4분의 1이에요. 더하기 쭉쭉쭉 가죠. 근데 여기 뒷부분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뭐를 볼 거냐면 4니까요. 그 다음 8분의 1. 원래 5분의 1 자리에, 그 다음에 6분의 1 자리에, 7분의 1 자리에, 그 다음에 8분의 1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 있는 녀석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맞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주어진 녀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얘는 1 더하기에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8분의 4니까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가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1을 계속해서 더한다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 무한대가 나오는데 그 무한대보다 더 큰 녀석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죠.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녀석처럼 일반화의 극한이 제로가 된다 하여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되면 이처럼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 조화급수 알았죠?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상 막 이게 뒤로 가면 사실 이것도 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n분의 1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발산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0으로 가야 일반의 극한이 0으로 가야 수렴할지 발산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양항급수라고 하는 걸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 양항급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ositive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이 양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될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뭐라고? an이 양수일 때를 설명하는 거야. 음수는 아니에요.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자, 양수일 때를 쓰겠습니다. 이제 이 양항급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양항급수 중에서 자, 양항급수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 잘 봅시다. 0으로 일단 갔다. 간 상태에서 이 양항 맞죠? 양수가 됩니다. 0으로 일단 갔다라고 할 때부터 이제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의 뭐가 됩니까? 아이디어나 개념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냥 갖다 쳐놓고 나서 그냥 쭉 그냥 이거 외워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치?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는데 이 X방향이라고 이 Y방향 잡아놓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X방향이라고 하는 이 X축에다가 쌤이 자연수를 대응시킬 거야. 어쨌든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양수이면서 감소하는 수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양수이면서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뭐라고? 이렇게 AN. 자,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됨과 동시에 이게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고? 뒤쪽이 더 작은, 알았습니까? 0으로 가긴 가죠. 자꾸 감소하니까. 자, 이런 수열을 한번 볼 거예요. 자, AN에서 A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뭘 거냐? 자연수에 대응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까? 자, 그냥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쭉 빼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마치 정적분에서 리만 화합을 갖다 우리가 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번 짜자. 짜자가 뭐야? 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녀석의 이쪽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잖아. 자, 우리가 정적분 생각해보세요. 자, 정적분 생각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촬영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쪽에 어디가 더 사각형 면적이 더 적어요? 아니면 이 빨간색 밑이 더 적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사각형 밑이 더 적죠? 그쵸? 당연한 거야. 사람이 봐도 사각형 밑이 이게, 사각형 모아놓은 게 이게 빨간색보다 더 적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를 볼 것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걸 1,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셈이 자연수에 대응할 겁니다. 위에 나오는 것이 y equal fx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y equal fx에서 이 녀석을 뭐 x를 n으로 대응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fn이 되겠죠. f의 n을 뭐라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여기가 a1이 되겠죠. 이 간격이. 자, 간격 a1. 자, 간격 얼마? a2가 되겠죠. 간격 a3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자자작 착착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 사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밑변기를 다 1로 일정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얼마? a2라고 쓰고 a3라고 쓰고 막 쓰겠죠. 무한하게 다 더하면 사각형 면적을 다 합한 거잖아. 이걸 조합 다 합한다고 쳤을 때 생각해봐. 뚜루룩 다 간다고 친다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돼? n번째까지 다 더하게 되고 무한하게 가겠죠. 저 사각형 면적이 둘둘둘둘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an까지 간다라고 친다면 일반적으로 이 녀석이 전체 합은 마치 사각형 면적이랑 똑같고 얘는 어떨까? 지까지 날고 기어봐야 어떻게 된다고? 뭐보다 작다는 게 보이죠? 0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는 1에서부터 관계없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알았습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뭡니까?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an이죠. an이라고 하는 걸 뭐로 넣는다? fn이라고 두면 되겠고 이 fn을 뭐로 해석한다고? fx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fx 뭐 dx라고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얘가 얘보다 적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위쪽 부분이 뭐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된다면 여기가 만약에 수렴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앞부분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테그랄 테스트 적분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판정법이기도 하고요. 이 적분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적분 가능해야 되지만 무슨 놈이 시험에 적분 가능하냐 물어보지는 않겠죠. 공대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뭘 묻냐면 그냥 이게 수렴하는지를 묻는 것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적분 판정법을 쓰는데 인테그랄 테스트 영어 한번 써주자. 인테그랄 테스트. 그쵸? 인테그랄 테스트. 자, 이렇게 써주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얘예요. 어떤 수열을 받는데 0으로 가. 일단 자, 보세요. 일단은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발산을 하는 거야.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발산을 하는데 만약에 0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양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포커스가 잡혀 있을 때는 물론 시험은 거의 다 양항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딱 봤는데 일반항이 항상 양수 양항 그리고 an이 an 플러스 1보다 어떻다는 얘기가 더 크더라. 감소하는 어떤 수열이더라 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적분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쳐도 되고 선생님이 여기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요 녀석을 뭐라고 봅니까? 만약에 위쪽으로 잡아도 되겠죠. 어쨌든 무한하게 잡으면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만큼의 간격을 생각하지 마. 여기를 어떻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따라가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0에서부터 무한대를 따지지 않고요. 이게 수렴하면 요 안에 있는 건 당연히 수렴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1에서부터 무한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fx dx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건 아니야. 무한급수가. 얘랑 얘가 어떻게 같아? 모양이 다르잖아. 다르지만 이거를 계산해도 돼요. 얘가 수렴하면 요 일반항 유한한 항은 있더나 마더나 관계없잖아. 왜 수렴하고 발산하는데 뭐 유한한 항을 빼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형태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 시그마 n equal 제로부터 어디? A1 1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으로 판단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1부터 무한대까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예제를 들어보냐면 다음 같은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볼 것이냐면 자, 다음 같은 바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쳐다보는 거지. 딱 쳐다봐서